이봐요, 거기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려한 로비 가득 울려 퍼졌다. 복도 끝에 있던 몇몇 관람객들은 그 소리에 움찔하며 돌아봤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런 곳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 중년 남자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른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 저는 그저 상대방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황급히 말을 이으려 했지만 남자는 손을 휙 내저으며 말을 자르려 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당장 보안 요원 불러. 이런 식으로 허가도 안 된 사람이 무대 뒤편에서 어슬렁거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잠깐만요. 저도 초대장을. 여성이 옷 안쪽에서 초대장을 꺼내려 하자 남자는 또 한 번 고함을 질렀다. 됐고. 당신이 이 행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건 딱 봐도 알겠으니 물러나세요. 여기서 방해하지 말고. 그 순간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다. 길게 들어선 전시홀 관객 대부분이 남자의 고성에 집중했고 불편한 정적이 흐르자 남자는 한껏 당당한 어깨를 더 솟구어 올렸다. 등 뒤에 서 있던 스태프 중 몇 명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치 이곳에 들이닥친 커다란 폭풍이 모든 시선을 한 점으로 집중시키는 듯했다. 그 여성이 눈물을 삼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작게 중얼댔다. 왜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구는 거지? 하지만 그 작은 소리는 곧 로비를 뒤덮는 긴장감 속에서 묻혀버렸다. 남자는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보안팀? 여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으 빨리 와서 조치 좀 취해주세요. 하고 호되게 몰아붙였다. 행사의 장소는 서울의 신축예술전시센터, 호연 아트센터였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조명으로 유명한 이곳은 오늘 국제예술가들의 콜라보 전시 오프닝 파티를 진행 중이었다. 많은 관람객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해 로비와 각 전시실을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된 이 성대한 예술 행사가 첫 만남부터 불편한 갈등으로 도배되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오늘 하루의 전부가 될 리 없었다. 이토록 큰 행사에서는 늘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보며 속삭이거나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간단히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혹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까봐 여기저기서 속삭이며 계속 봐야겠는걸? 하는 분위기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저분, 표정이 완전 굳었네. 설마 잘못 온 건 아니겠지? 그러게. 초대장 있다고 하던데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이야.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더 벌어질 듯? 사람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상황을 전하며 오늘 이 로비에서 벌어질 다음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다. 동시에 이 아트센터 참 유명하긴 한데 스태프가 저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맞나? 라며 의문을 던지는 이도 있었다. 호연 아트센터 로비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답게 천장의 유리돔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이 화려했다.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사람들. 그리고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여기는 엄연히 VIP 위주의 초청 파티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무척 세련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 저기. 로비 무대 위쪽에 있는 작품 보셨어요? 최정상 급 화가가 직접 와서 설치했다고 하던데. 응, 방금 지나가다 봤어. 완전 독특하더라. 그래도 이 행사, 음식도 훌륭하다고 하던데. 케이터링 업체도 꽤 유명한 데서 맡았다잖아. 뭐, 다 좋긴 한데, 아까부터 들리는 저 고성은 정말 별로네. 저런 식으로 누군가를 내쫓으려고만 하면 어떤 예술 행사 분위기가 남겠어?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계속 수군댔고, 스태프 몇은 휴대용 무전을 들고 대기하며 다른 직원을 호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직원의 당혹스러운 말이 전해지자 누군가는 일단 저 남자 좀 달래야 해. 하고 달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아직도 로비 한편에 서 있는 젊은 여성에게 지시했다. 당신, 내 말 안 들려요? 보안이 올 때까지 그냥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여성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았다. 진짜 오해세, 전 분명히 초대를 받았고 시끄러워요. 누구나 초대장 가짜로 만들어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거 몰라요? 이 행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나 오는 곳이니까 서민은 함부로 접근하기도 힘들다고.
여성이 울컥하는 눈빛으로 머뭇거리자 로비 곳곳에서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모였다. 그리고 그때 한쪽에서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성 스태프가 눈에 띄었다. 키가 훤칠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살짝 가린 듯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행사장에서 의외로 차분한 태도로 서빙 카트를 끌고 있었다. 사실 이 사람은 스태프가 아니라 특별 초청을 받고 조용히 방문한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죄송한데 여기 음식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행사 스태프에게 물었다. 스태프가 눈을 둥그렇게 뜨며 손흥민을 쳐다봤다. 저기 서빙 담당이세요? 저쪽 무대 뒤편으로 가면 VIP 라운지에 음식 놓는 곳이 있긴 한데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전시센터에서 일하는 서빙 직원이라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탓에 손흥민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는 그런 오해를 굳이 풀지 않은 채 카트를 조심스레 밀었다. 알겠습 제가 조심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물론 그는 어느 정도 묘한 상황임을 눈치챘다. 분명 자신은 초대된 게스트로 왔는데 여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를 새로 들어온 케이터링 스태프 정도로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워낙 겸손하고 사람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인지라 그냥 미소를 지으며 스태프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잠시 후 로비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소동을 본 손흥민은 카트를 잠깐 한쪽에 세워두고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말하려는데 여전히 중년 남자는 고압적인 태도로 여성에게 으름장을 놓는 중이었다. 아니 왜 안 가?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냐고. 저는 분명 초청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 종이 쪼가리가 진짜 초청장인지 누가 아냐고. 손흥민이 마스크 너머로 눈살을 찌푸리자 곁에 있던 또 다른 스태프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에이, 거긴 그냥 놔두세. 저 중년분이 이곳 총책임자 중 한 명이라서 원래 저렇게 손님들, 아니, 잠재적 문제 인원들한테는 강하게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문화와 예술을 즐기러 온 자리가 아닐까요? 스태프는 난처한 듯 고개를 돌렸다. 글쎄요, 저분 말이야. 한 스폰서 회사의 임원이라고 들었어요. 나름 기부도 크게 해서 아트센터에서 쉽사리 뭐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살짝 한숨을 쉬었다. 행사에 이렇게 힘든 분위기가 나면 예술이고 뭐고 다 망치지 않을까요? 스태프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동감이긴 한데 명령 체계상으로도 저분이 워낙 영향력이 크니 그렇다고 보안이랑 불화가 생기면 곤란해서 일단 사태가 커지지 않게 제가 뭔가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도울 수 있다면야 정말 감사하죠. 근데 지금 그 여성이 억울해 보이긴 해도 저 임원분은 쉽게 마음을 돌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 행사는 별탈 없이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러면 혹시 제가 좀 말을 해볼까요? 분위기라도 좀 누그러뜨려야 할 것 같아서요. 스태프가 놀란 듯 바라봤다. 서빙 직원이 그런 일에 나서는 게 괜찮을까요? 솔직히 전 서빙 직원이 아니긴 한데요. 네? 아, 일단 가보죠. 손흥민은 대답을 흐리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 호연 아트센터는 서울 명소 가운데서도 꽤나 수준 높은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기로 유명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질거렸고 곳곳엔 수백억 원대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각 전시실로 이어지는 복도마다 명품 브랜드의 후원 로고가 붙어 있었다. 밖은 가을이 깊어가는 중이라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안에는 밝은 조명과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로비 한편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간단한 축하 공연이나 아티스트 소개가 예정되어 있었다. 곧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를 위해 이 무대를 찾아올 터였다. 그 와중에 일어난 한바탕 소동은 이제 곧 더 큰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상황을 찍고 있었으니 온라인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잠깐 모두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손흥민이 천천히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면 조금 더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중년 남자가 손흥민을 돌아봤다. 뭐야,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음식 서빙 담당이 여기까지 와서 공연이라도 하려는 거야? 손흥민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었다. 저기, 저도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초대장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요? 내가 왜 굳이 확인해야 하는데? 당신은 서빙이나 하러 온 사람 같은데 함부로 간섭 말고 뒤로 물러서. 여성은 손흥민을 잠깐 힐끗 보았다가 작게 속삭였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 같아서. 그래서 서빙 직원이 무슨 수로 바로잡겠다는 거지? 남자는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전화하면 당장 보안팀에서 달려올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 쫓겨날 거야. 그게 끝이야. 어디 함부로 끼어드나 보자고. 스태프들이 눈치를 보며 다가오려 했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 보안팀 부르긴 불렀는데 굳이 여러 명이 올 필요 없어요. 나는 법적 조치까지 생각 중이니까 괜히 잘못 엮이고 싶지 않으면 빠져. 법적 조치라뇨? 여성이 크게 당황한 듯 물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무단 침입이잖아. 어쩌면 사기죄까지 성립할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엔 이 초대장도 가짜일 확률이 높아. 저는 독립 아티스트로 초청을 받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 담당 스태프분이랑 이메일 주고받은 것도 있고 믿어주지 않으시겠지만 제 소개 전시도 약속되어 있는걸요. 허튼 소리 말고. 남자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스태프가 뭔가 착오가 있었든가 또는 당신이 거짓말로 속이고 들어왔든가 둘 중 하나야. 구경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웅성거렸다. 독립 아티스트라는데? 이거 완전히 착오 아닌가? 혹시 그분이 신진 작가 중 주목받는 사람이면 공문도 분명 있을 텐데. 아니, 그래도 저 임원이 워낙 성질이 불같으니 사실이어도 안 들어줄 것 같아. 손흥민이 다시 부드럽게 제안했다. 제 생각에는 행사 담당자나 매니저를 불러서 초대장 내역을 확인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나 보안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내가 이미 이 아트센터 측과 연락을 했어. 그런데 주말이라 담당자도 없다고 하더군. 지금 임시로 대응하는 스태프들만 있고. 그런 사소한 문제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으니 당신들은 물러나. 이보세요, 사소한 문제라뇨. 한 사람의 명예와 권리에 관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넘어가. 남자는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 장면을 본 다른 관람객들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남자의 냉혹한 태도와 우월감에 눌려서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설상가상. 직원들이 잔뜩 어수선해져서 보안팀을 재촉하고 있었다. 곧 책임자가 오실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자. 그래도 이대로 두면 곤란할 텐데 손님들도 불편해 하잖아. 어쩔 수 없어. 임원님이 워낙 강하게 나오시니까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그때 손흥민은 갑자기 주변에서 난감해하는 스태프들을 향해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한데 혹시 접시를 몇 개 더 날라야 하는 곳이 있어요? 보니까 음식이 모자랄 것 같던데. 아, 네? 저기 VIP 라운지에 음식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근데 인력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그러면 제가 잠깐 도울게요. 마침 저도 뭐라도 해야 답답함을 덜 것 같으니. 스태프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요. 그래 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지만. 아, 근데 임원님이 지금 화가 잔뜩 나 계시니 괜찮으시겠어요? 손흥민은 씩 웃고는 무대 뒤쪽 주방으로 향했다. 스태프들을 몇 명 불러서 함께 커다란 접시를 나르고 간단한 핑거푸드를 세팅하는 걸 돕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이 몇몇 관람객에게 포착되었고 다들 서빙 직원인 줄 알았는데 되게 스윗하네. 저분 누구지? 하고 중얼거렸다. 조금 후 VIP 라운지에 음식을 세팅해두고 돌아온 손흥민은 땀을 조금 흘리며 다시 로비 쪽으로 왔다. 그 사이 여성은 한쪽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도대체 왜 보안이 이렇게 늦어? 하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만. 손흥민이 다가가자 남자는 노려봤다. 또 뭐야?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손흥민은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얼굴을 보여주려 했다. 혹시 저를 아시겠습니까?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보더니 처음엔 알아보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 유명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네, 조금은. 손흥민이 살짝 미소 지었다.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지더니 바로 몇몇 사람이 작게 헉, 손흥민 하고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자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다. 손흥민, 아, 설마 그 축구 선수 손흥민? 네, 맞습니다. 아니, 어째서 여기에 게다가 서빙 직원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공교롭게도 누군가 저를 케이터링 스태프로 착각하셨고 저도 그냥 지켜보기보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잠시 접시를 날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남자는 어색하게 머뭇거렸다. 주변 스태프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아, 손흥민 선수님이셨군요. 죄송합니. 저희가 워낙 바빠서 하고 사과를 전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별일 아닌데요. 다만 여기서 벌어지는 오해를 좀 풀고 싶네요. 그제야 남자는 약간 진정한 태도로 그러나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로 하, 손흥민 씨라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이 자리에도 초청받았다는 건가요? 하고 물었다. 그렇습 저도 정식 초대장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스태프들이 저를 몰라보고 서빙 직원으로 착각하길래 그냥 불편해할 것 없고 도울 수도 있겠다 싶어 잠깐 음식 날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남자는 마지못해 감탄하는 듯 했다. 근데 오늘은 예술 행사라 축구 선수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트센터 측에서 문화체육계의 협업 취지로 특별 초청을 해주셨습. 그러니 이분도 분명한 초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손흥민이 곁에 서 있는 여성에게 눈길을 주었다. 저도 이분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 함께 초대된 게스트라면 확인 후에 바로 해결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살짝 꼬리를 내리며 여성을 다시 흘깃 보았다. 독립 아티스트라 했지. 이름이 뭔가? 여성이 소심하게 대답했다. 박하린이라고 함니 조각을 전공했고 이번 행사에서 신진 작가 콜라보 전시 섹션에 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에요. 에휴, 이거 참. 남자는 못마땅하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전시 스케줄에 그런 작가가 있다는 얘기를 난 못 들었는데. 뭐, 스태프들이 실수한 거라면야? 때마침 다른 스태프 한 명이 다급히 뛰어와서 남자를 불렀다. 임원님, 확인됐습. 박하린 작가님은 신진 아티스트 초청 목록에 분명히 올라 있고 이메일 연락 기록도 있네요. 그 말에 남자는 헛기침을 몇 번 했다. 그래. 그래도 이 사람 태도가 좀 수상쩍었어. 모자도 푹 눌러쓰고. 여성은 억울한 듯 중얼거렸다. 제겐 작업에서 쓰는 도구가 많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어서 혹시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을까봐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쓴 거고요. 손흥민이 웃으며 중간에서 달랬다. 이제 다들 오해를 풀었으니 차분히 진행하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전시 즐기러 왔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네요. 남자는 표정을 굳히고 잠시 망설이다가 더 이상 뻗댈 명분이 없어 보이자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심하게 나간 부분은 있군. 보안 불러서 퇴장시킬 수준은 아니었겠지. 여성은 한껏 긴장한 표정으로 제발 오늘 제 전시 기회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다.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공연히 소동 일으켜서 미안하긴 하네. 하지만 여기엔 나름 내 책임과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날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하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상당히 냉각되어 있었다. 인근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도 저 아티스트 괜찮겠지? 임원한테 그런 식으로 찍히면 이후 전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 하고 걱정하며 작게 수군댔다. 남자의 지나친 행동에 분개한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맘대로 못할 걸. 이라고 작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곧 메인 행사 시작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렀다. 곧 메인 이벤트가 시작됨니 VIP 및 초청 작가분들은 전시장 내부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며 다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 박 작가라 했나?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앞으로 행사 잘 해보라고. 박하리는 감사합니 그래도 오해가 풀려 다행이네요. 하고 작게 고개 숙였다. 손흥민도 옆에서 힘껏 미소 지으며 곧 있으면 작가님 작품 볼 수 있는 거죠? 기대할게요. 하고 응원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미 SNS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손흥민이 아트센터에서 서빙을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들이 슬슬 업로드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행사장에서 벌어진 불공정 대우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려는 기색이었다. 한편 남자는 그 사실을 눈치채진 못한 듯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전시홀로 들어가려 했다. 스태프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는 내 자리 안내해 하고 으스대며 걸었다. 손흥민과 바카리는 나란히 뒤따랐고 혹시라도 또다시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서로 조심스레 눈짓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저 손 선수님 정말 감사해요. 아까부터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 온 목적도 작품 보러 오는 거였지만 혹시나 누군가 도움 필요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카리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런 큰 행사에 초대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첫인상이 이렇게 안 좋으면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이 많았어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다들 작가님 작품에 집중하게 될 테니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배려 섞인 어조로 위로했다. 그때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다. 안쪽 전시장에서 아티스트 소개가 진행 중입니? 곧 박하린 작가님의 차례도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네, 좋아요. 손흥민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 초대 게스트이긴 하지만 작품 설명 듣는 게 훨씬 재미있죠. 하고 말했다.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남자의 태도가 불안해 보였고 행사장 곳곳에서 그를 언짢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 게다가 SNS에 빠르게 퍼지는 사진들과 영상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지켜보던 몇몇 관람객과 스태프들은 각자 다른 의도로 영상을 찍고 수군대고 있었다. 일부는 이거 어디 기자한테 제보해볼까?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임원, 항상 저런 식이라던데 이참에 고쳐야 하는 거 아냐? 그래도 큰 스폰서라서 아트센터 측에서 눈치를 심하게 본다더라. 오늘 손흥민 선수가 나타나서 다행이긴 한데 혹시 저 임원이 나중에 뒤에서 또 무슨 압력을 넣을지 몰라. 속삭임 속에서 전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곧 무대에서 진행자의 안내가 들려왔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신진 아티스트와의 협업 전시, 그리고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 3개가 결합된 이번 행사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행사장 안은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모든 시선은 무대로 쏠려 있었다. 각 작가가 순서대로 소개를 받고 자신의 작품 철학을 간단히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딘가 보안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남자를 경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제 다음 소개는 박하린 작가님의 순서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 사이에서는 방금 전 로비에서 소동을 겪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만 소란을 본 일부는 작은 기대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박하린이 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렸다.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스태프가 작게 속삭였다. 네, 떨리지만 해볼게요. 손흥민은 뒤에서 작게 박수를 치며 파이팅입니다. 하고 격려했다. 박하린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작게 숨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 작업을 주로 하는 독립 아티스트 박하린이라고 합니. 이번 전시에서 제 작품은 몸의 언어라는 테마로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정을 형상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점차 진정되면서 자신 있게 작품의 컨셉을 설명했다. 제가 이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몸의 표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술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임니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신진 작가들에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합니.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 다들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고 진행자도 멋진 설명이네요. 이제 다 함께 작품을 볼까요?
하고 그를 무대 뒤로 안내했다. 박하린이 내려오자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 건넸다. 아주 좋았어요. 떨리는 기색도 있었지만 느낌이 진솔했달까. 감사합니. 사실 아까 일 때문에 심장이 다 쿵쾅거려서 마이크 잡기 전까지 식은땀이 났어요. 오히려 진솔함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잘 전달한 것 같아요. 한편 남자는 VIP 구역 쪽 테이블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뒤늦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스태프와 보안팀이 대기 중이었지만 이제 그는 굳이 또다시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얼굴에 미묘한 불편함과 자존심 상한 기색이 엿보였다. 저 이모님, 분위기 풀렸나요?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일단 사태는 정리된 것 같으니 별말 안 하시네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건 몰랐던 거겠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게요. 아무튼 이 행사 제발 무탈하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전시가 한창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각 작품을 자유롭게 관람했다. 초청된 국내외 유명 인사들도 돌아다니며 파티 분위기를 즐겼고 서서히 와인과 간단한 스낵을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손흥민 역시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린 채 관람객들과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물론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리는 탓에 스태프들은 오히려 혼잡을 막기 위해 사진 요청은 잠시만 자제해 주세요 하고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손 선수님, 혹시 앞으로 다른 전시도 보실 건가요? 초대되신 특별 세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들를 예정이에요. 그래도 아까 저 여성분 작품이 어디 있는지 먼저 보고 싶네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태프의 안내로 이동하면서 손흥민은 방금 SNS에 손흥민 선수가 서빙했다고 영상이 돌아다닌다는데 혹시 그런 해프닝 때문에 불편해지진 않을까요? 하고 물었다. 스태프는 머뭇거리며 오히려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겸손한 모습이 흥미롭게 비춰지겠죠. 문제는 아까 임원님의 태도가 좀 부정적으로 퍼질까봐 걱정이긴 해요. 하고 작게 대답했다. 전시장 한 구역에서 박하린의 조각 작품이 있었다. 감각적인 라인과 독특한 소재가 어우러진 사람 형상들이 교차하는 설치물이었는데 이미 관람객 몇이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고 있었다. 우와, 이 작가 누구지? 와, 정말 독특하네. 뭔가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느껴지는 느낌이야. 손흥민은 작품 앞에 서서 잠시 감탄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지네요. 마치 이 조각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박하린이 슬며시 나타났다. 와주셨네요.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관객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를 발견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작품 주위를 돌았다. 그 사이 예술 잡지의 기자가 다가와서 작가님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하고 물었다. 네, 물론이죠. 기자가 미소 지으며 박하린에게 물었다. 지금 전시가 아주 호응이 좋습 신진 작가로서 어떻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박하린은 짧게 숨을 고르고 답했다. 학교 졸업 후 오랫동안 공모전에 도전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초대를 받았습. 제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감정과 몸의 연결을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멋지네요. 혹시 아까 로비에서 살짝 소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기자는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박하리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 네, 조금 오해가 있었지만 무사히 해결됐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기자가 그제야 옆에 있는 손흥민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반색했다. 설마 손흥민 선수님 맞으시죠? 마스크 벗으니까 딱 알아보겠네요. 이 행사에 오신 건 몰랐는데 혹시 아트 관련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문화예술이랑 스포츠가 만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평소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박하린 작가님 작품을 직접 보니 인상 깊네요. 그렇군요. 저희 잡지사에서도 사진 좀 찍어 가도 될까요? 기자가 슬쩍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손흥민은 웃으며 네, 괜찮습니다. 하고 박하린과 함께 간단히 포즈를 취해줬다. 번쩍 플래시가 터지자 주변 관람객들도 가볍게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행사장 구석에서 그 중년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VIP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약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기색도 흘러나왔다. 어느 스태프가 "임원님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하신 거?" 하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됐어. 난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무대 위에서 메인 축하 공연이 시작되려 했다. 화려한 조명이 켜졌고 클래식 악단이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에 맞춰 사람들은 무대로 집중했다. 그 사이에 VIP 구역과 스탠딩 관람 구역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스태프들, 그리고 가볍게 웃고 이야기하는 관람객들 사이로 한층 더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공연 시작 직전, 보안팀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급히 다가와 남자에게 귓속말했다. "이모님, 잠시 말씀 좀."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네, 아까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SNS에 좀 퍼져서 항의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항의성 댓글이라니?" "임원님께서 작가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목격담이 여러 개 올라오고 행사 측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확산 중이라고 해요. 곧 언론에서도 다룰지 모릅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도 안 돼. 난 그저 행사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을 뿐인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퍼뜨리는 거지?" 하고 소리를 낮춰 윽박질렀다. 일단 아트센터 측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니 임원님께서도 조금 자제된 모습 보여주시는 게 낫겠다는 의견입니. 손흥민 선수까지 언급되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괜히 더 문제 커지면 스폰서 회사 측에도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는 찝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이번 공연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해명을 해야 하나?" 공연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은 잠시 감탄하며 음악에 빠졌다. 부드럽고도 힘찬 바이올린 선율이 홀 안을 가득 메웠고 클래식 음악의 웅장함이 행사의 격조를 끌어올렸다. 손흥민과 박하린도 조용히 감상하며 잠시 모든 갈등이 잊히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무대 위에 바이올리니스트는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기자가 갑작스레 무대 아래쪽에서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다. 사실 예술 행사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었지만 이날 이벤트가 워낙 화제성 인물을 많이 끌어모으다 보니 일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를 시도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SNS에서 이번 행사 보안 및 대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아트센터 측 입장이나 손흥민 선수님의 의견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진행자가 당황한 얼굴로 오늘은 작품과 예술 소개를 위한 자리라서 구체적인 이슈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며 얼버무렸지만 기자는 끈질겼다. 하지만 벌써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 특정 임원님께서 작가님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목격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서빙을 해주셨다는 소식도 있던데 어떤 경위였는지 궁금하네요. 객석이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손흥민과 남자, 그리고 그 광경에 서 있던 박하린에게 쏠렸다. 지금까지 간신히 봉합된 갈등이 다시 터질 위험이 감지됐다. 진행자는 진땀을 흘리며 잠시 무대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별도 브리핑을 하려 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남자는 눈을 굴리며 고민했고 손흥민은 차분하게 발언을 이어갈 타이밍을 살폈다. "이대로 두면 더 오해가 쌓이겠는데요?" 손흥민이 조용히 중얼거리자 박하린도 불안한 표정으로 "어떡하죠? 제가 나서서 해명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스태프들은 갈팡질팡하며 "어떻게든 신속히 무마해야 해요 라고 했지만 기자들은 점점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었다. 결국 손흥민이 무대 쪽으로 살짝 걸어나가서 손을 들었다. "잠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행자가 깜짝 놀라며 손흥민 선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제 간단한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고 남자는 여전히 어딘가 찌푸린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에 대해
저도 목격자로서 느낌을 전하고 싶습. 저도 여기 초청을 받아왔는데 워낙 행사장 직원들이 분주하다 보니 저를 케이터링 스태프로 착각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행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접시를 나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잦게 일었다. 손흥민 특유의 솔직한 태도와 겸손함에 공감하는 기색이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술 행사가 많은 작가분들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걸 암니 바카린 작가님도 그중 한 분이시고요. 만약 어떤 오해가 생겨서 누군가가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다행히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서로 오해를 풀었고 작가님의 전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무대를 둘러봤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 저는 여기서 많은 스태프들과 작가님 관람객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앞으로 더 나은 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 저는 스포츠인이지만 예술도 우리 삶에 큰 영감을 주잖아요. 오늘 있었던 작은 소동을 계기로 서로를 돌아보고 존중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말을 마치자 객석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도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더 집요하게 파고들지는 않았다. 다만 여전히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고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시선이 모였다. 남자는 처음엔 굳은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다가 주변에서 그래도 사과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자 못 이기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아까 로비에서 조금 과했던 건 인정합니. 뭐랄까, 행사 질서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람들은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봤다. 하지만 내 의도는 결코 작가님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었고 경비 문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스폰서 측에서 책임져야 하니까. 그의 말에 객석에서 낮은 한숨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바카리는 되도록 표정을 밝게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합니. 아까 많이 놀랐지만 이제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자는 조금 더 힘겹게 이어갔다. 앞으로는 이런 예술 행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실력을 갖춘 작가라면 누구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결심한 듯 무대 앞까지 걸어 나와 바카린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하겠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게요. 순간 객석에서 더 큰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도 급히 카메라를 돌리며 그 장면을 담았다. 임원님이 저렇게 공식 사과라니 진짜 보기 드문 일인데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바카리는 마이크를 잡고 살짝 눈물 젖은 목소리로 감사합니. 저도 실은 오늘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이렇게 직접 사과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놓여요. 이번 전시를 꼭 성공적으로 마치고 앞으로 더 성장하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진행자가 약간 젖은 목소리로 오늘 뜻밖의 화해와 사과가 이 무대에서 이루어졌네요. 저희 행사 취지인 협업과 화합이라는 주제에 아주 잘 맞는 순간인 것 같습. 다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외치자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조명은 밝게 빛났고 무대 위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진 온기로 가득 찼다. 공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한층 평온해졌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히 몸에 배셨네요 등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별거 아니었어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죠. 라고 답했다. 남자는 VIP 자리에 돌아가 앉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전과 달랐다. 그의 측근이 임원님 좀 민망하셨나 보네요. 하고 농담처럼 말하자 남자는 그래도 더 일 커지기 전에 수습돼서 다행이야. 아 나도 마음 좀 고쳐 먹어야겠다.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하고 약간은 겸손한 뉘앙스를 보였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진행자가 오늘 행사 후에 간단한 리셉션과 대화의 장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고 안내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고 스태프들이 다시 서빙 준비에 분주해졌다. 손 선수님, 아까 보안팀이었던 직원이 수줍게 다가왔다. 조금 전에 음식 세팅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 행사장 뒤편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바쁘시면 괜찮고요. 혹시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손승민은 웃으며 물론이죠. 괜찮습.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돕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진짜 대단하시네. 월드 클래스면 어때? 사람 돕는 게 제일 멋진 거지. 그리고 그는 또다시 주방 쪽으로 향해 트레이에 접시를 올리고 VIP 라운지 근처 테이블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음식을 놓아줬다. 그 모습을 보고 매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고 이것 좀 찍어야겠다. 완전 보기 드문 장면이잖아. 하며 사진과 영상을 쏟아냈다. 남자도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쿠셔 쓴웃음 지었지만 어디선가 조금씩 나오는 박수와 칭찬에 붉어진 귀로 술잔을 홀짝였다. 결국 저 선수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귀감이 되는군. 나도 배울 점이 많아. 하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리셉션장은 점차 화기애애해졌다. 바카리는 자기 작품 앞에서 다른 작가들과 소통했고 손흥민은 간단한 스폰서 관련 인사와 미디어 인터뷰를 짧게 소화했다. 중간중간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서히 대화를 시도했다. 손 선수님. 네, 말씀하세요. 아까 미안했음 선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행사는 아주 불쾌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겠죠. 아닙니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사장님, 임원님께서 사과를 직접 해주셔서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젠 예술 행사든 뭐든 사람 대하는 방식을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나도 회사 일로만 생각하다 보니 자꾸 자리와 권위를 지키려 했는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은 환한 얼굴로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예술을 즐기고 작가들도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존중이 핵심이잖아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남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풀며 뭔가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다. 잠시 후 바카린이 다가와 작게 인사했다. 임원님, 아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한테 이번 전시는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더 절박했습니다. 남자는 헛기침을 하며 답했다. 미안하게 됐네. 앞으로는 신진 아티스트들한테도 귀를 기울이려고 해. 제가 일부러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저 같은 작가들도 많이 있으니 좋은 전시 기획 진행하실 때 저희를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지원금도 필요하고 스폰서분들의 관심도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진지하게 듣더니 그래, 회사 차원에서 예술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자리가 잘 운영되면 우리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작가들도 성장할 수 있잖아. 하고 결심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 대화가 오가는 사이 주변에 있던 관람객 몇몇도 웃으며 좋은 결론이네요. 하고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우리도 오늘 이런 걸 지켜봤으니 앞으로 문제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목소리 낼 겁니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맞아, 공정한 대우가 중요해. 예술 분야든 어디든. 하고 동조했다. 손 선수님 SNS에 행사 소식 올려주실 생각 있으세요? 한 홍보 스태프가 물었다. 그럴까요? 오늘 있었던 일로 배운 점이 많으니 간단히 글을 올려도 좋겠네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분명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스마트폰을 꺼내 간단히 행사장 사진을 찍은 뒤 뜻깊은 예술 전시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 여러분도 멋진 작품과 사람들 만나보세요. 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업로드했다. 행사 끝 무렵 진짜 케이터링 스태프들이 짐을 나르고 뒷정리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제서야 트레이를 내려놓고 스태프들에게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습. 덕분에 저도 의미 있는 경험했어요. 스태프들은 말도 안 돼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같이 음식 날라줬다고 하면
하고 웃었다. 몇몇 관람객들도 덕분에 훈훈하게 마무리됐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며 인사를 건넸다. 로비로 돌아가니 벌써 조명이 꺼지기 시작했고 각종 장비가 철수 중이었다. 남자는 회사 직원을 통해 귀가 준비를 했는지 코트를 챙기고 있었고 손흥민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오늘 귀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했어요. 나도 너무 흥분해서 일이 커졌고 결국은 당신이 해결해준 셈이니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괜찮습 저도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배웠어요. 권위라는 게 때론 필요한 요소지만 사람을 먼저 배려할 때 더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에 자주 얼굴을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소속된 회사도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협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하고 말했다. 네, 연락 주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야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바카린도 옆에 있다가 손흥민 선수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작품 전시 마무리 잘하고 계속 정진하겠습. 언젠가 해외에서 전시 열 때 오셔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 물론이죠. 그땐 꼭 초대장 보고 입장할게요.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행사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길, 다양한 스태프들과 관람객들이 서로 오늘 참 드라마틱한 하루였어. 결과적으로는 훈훈하게 끝나서 다행이다라며 한마디씩 나눴다 어색하게 잔재했던 불신과 불편은 한 차례 격렬한 소동과 공개적인 사과를 거쳐 한층 해소된 기색이었다. 결국 이런 게 예술 행사와 사람 간의 교류가 아닐까. 갈등도 있고 감동도 있고 결국엔 화해와 성장이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잘못된 게 보이면 말해야 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마침내 홀 밖으로 나선 손흥민은 가을밤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카메라 플래시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여전히 그를 쫓았지만 그는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다. 뒤이어 바카린이 나왔고 스태프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남자 임원아는 이미 돌아간 듯 검은 세단만 남겨두고 흔적이 없었다. 선수님, 오늘 일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바카린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건네자 손흥민이 살짝 목을 풀며 답했다. 저도 덕분에 따뜻한 경험 쌓고 갑니. 그리고 작가님 작품 조만간 다시 보러 올게요. 좋은 영감 많이 받았어요. 와, 그 말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돼요. 감사합니 더 열심히 작업할게요. 파이팅이에요. 둘은 가볍게 주먹 인사를 나눴고 바카리는 먼저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다. 행사가 마무리된 호연 아트센터 앞은 점차 한적해졌다. 몇몇 기자와 사진가들이 뒷정리하듯 대기 중이었고 스태프들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기다리고 있던 매니저와 합류했다. 매니저가 반가운 얼굴로 헉 형님. 오늘 완전 화제가 됐어요.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서빙하는 장면이랑 로비에서 사태 수습한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손흥민은 머쓱하게 웃으며 아이고 그냥 심심풀이로 도운 건데 뭘 또 그렇게 시끄럽게. 벌써 기사에 겸손 끝판왕 같은 타이틀이 붙었어요. 스폰서 회사랑 아트센터에서도 감사 표시를 하려고 연락 온대요. 손흥민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나 싫지만은 않은 표정으로 오늘처럼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니까 괜히 영웅 대접받는 건 부담스럽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래도 좋은 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존중이란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임원님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고 하고 긍정했다. 손흥민은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다. 도시의 야경 속에 어슴푸레한 별이 몇 개 보였다. 축구하는 저도 예술가들도 경영하는 사람들도 결국 일하는 이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태도겠지.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도 좋은 행사 있으면 이런 모습 자주 보여주세. 팬들도 엄청 좋아할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능한 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지. 매니저가 슬며시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다. 그럼 우리 내일 일정도 케이터링 알바 잡을까요? 하하, 그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뭐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음식 나르는 거야. 문제 없지. 둘은 호탕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다. 어쩌면 이 작은 해프닝이 앞으로 예술계와 스폰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 사이에 남는 긍정적인 기억이 될지도 모르겠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을 계기로 서로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마음이니까. 차가 천천히 아트센터 앞을 떠나고 건물 안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스태프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가세요, 손 선수님. 다음에 또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 그 목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리고 SNS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행사 소식과 함께 배운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작가와 관람객, 스폰서와 게스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손흥민 선수의 겸손, 결국 한 사람의 태도가 전체를 바꾼다. 누군가는 그 글을 공유하며 당신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꼭 목소리를 내고 도와달라고 해보세.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변화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일도 또 멋진 이야기들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조심스레 부탁드리자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많은 분이 함께 봐주시면 어떨까요? 한 스태프의 말처럼 모두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길 희망했다. 혹시 다음번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게요.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겠죠. 짧은 대화가 오가며 문이 닫히고 호연 아트센터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졌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장소로 귀가했고 행사장의 하루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날의 작은 충돌과 화해, 그리고 한 스타의 겸손한 행동은 오래도록 여러 이들에게 영감과 깨달음을 안겨줄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다. 손흥민, 케이터링 스태프로 봉사, 독립 아티스트 박하린 기회 잃을 뻔한 사연과 극적 반전 같은 제목들이 줄을 이뤘다. 많은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눴다. 역시 손흥민, 작가님 힘내세요. 임원도 용기 내 사과했으니 잘 됐네. 다양한 반응 속에서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로 모였다.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 그것이 예술이든 스포츠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 아트센터 측도 공지를 통해 이후 모든 행사의 초청 명단과 안내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이번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신진 작가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약속을 내놓았다. 스폰서 회사 쪽 임원은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새롭게 예술 후원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행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권위를 내려놓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박하리는 정식으로 갤러리에 작품을 걸 수 있는 후속 제안을 받았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어요. 솔직히 두렵기도 한데 어쨌든 작가로서 더 많이 노력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하고 싶어요. 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조용히 제가 한 건 서빙 몇 번 한 게 전부고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앞으로 계속 배우고 또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찾겠습니다. 라는 메일 인터뷰를 남겼다. 이렇듯 파문이 일고 사과가 이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면서 사건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섰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이 두려움 대신 솔직한 태도로,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걸까요? 끝났다고 보기엔 이제 시작이지. 이런 사건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건 많으니까.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우린 또 배워갈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다음 이야기에도 손흥민 선수가 우연히 나타나 서빙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농담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 가슴 속 어딘가에 훈훈함으로 남았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합리와 오해가 넘치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직접 움직이고, 누군가는 겸손함으로 다른 일을 감싸며, 누군가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건넬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독자들이라면 혹시 내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살짝 그 장면을 떠올려 주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여건이 된다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 나서야 할까 말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발전시킬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으면 꼭 함께 나누고 싶네요. 그러며 계속 지켜봐 주세.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짧은 대화와 함께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리고 어느새 SNS에서는 내일도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누군가가 답글로 오늘을 놓치지 말고 내일도 함께 해요. 라는 말을 남긴 것이 또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됐다. 그러니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나라도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 본다면 어떨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작은 권위나 편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 이야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